현재 리플의 XRP가 워크스포츠 리미티드의 기업 자산으로서 채택이 되면서 이에 따른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상장 기업인 워크스포츠 리미티드는 뉴욕 공장에서 경트럭 같은 프리미엄 토너 커버에 대한 생산 그리고 판매 기업인데 이번 24년 3분기에만 581% 규모의 매출 성장이 기록이 됐거든요. 한마디로 급격하게 성장 중에 있는 기업이고 창립자 스티븐 로즈에 의하면은 3분기 실적은 시작에 불과하고 장차 파이프라인이 시장에도 공격적으로 진출해가지고 2,500만에서 3,500만 달러 정도의 매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급격히 성장 중에 있는 기업에서 리플의 XRP 토큰을 기업 자산으로서 채택하고 여기서 투자할 계획까지도 밝혔는데 그 규모 자체가 최대 500만 달러 수준으로서 큰 규모는 아니지만요. 해당 이슈가 리플 코인을 시사한 바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암호화폐 산업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시장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인데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아주 크게 상승하고 산업 자체도 전 세계적으로 기하급수적인 성장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블록체인과 기업 간의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암호화폐 사용 사례를 만들게 되고 이에 따른 리플이 실제로 각종 생활의 결제 시스템 중 하나로서 활용이 되게 된다면 더욱더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의 폭등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리플 코인으로 생필품이나 먹거리 또는 여행이나 취미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실제 결제가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제가 가능한 기업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면 수수료가 저렴하고 빠른 전송 속도를 가지고 있는 XRP 토큰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에서 일반적이고 널리 쓰이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텐데요. 이에 따른 출발점이 분명히 기업들에게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번 나스닥 상장 기업에서 XRP 토큰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기업 자산으로서 채택하는 이런 행보 자체가 앞으로도 다른 기업들이 XRP 토큰을 기업 자산으로 채택하게 될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인공지능과 암호화폐 차르로 임명된 데이비드 삭스가 과거에 리플 XRP 토큰에 대한 옹호 발언이 다시 한번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 논평에서 팟캐스트를 통해 가지고 리플 판결에 대한 논평을 했었는데 리플이 승소를 했고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의 XRP 판매가 투자 계약이 아니다 관련 언급을 남겼고요. 리플 승소와 관련해 가지고 가상자산 업계의 큰 승리다라는 평가를 남긴 인물인데요. 결국에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 SEC 위원장 그리고 암호화폐 차르까지도 리플을 옹호해주는 인물들이 선출이 됐었기 때문에 머지않아 리플과 SEC 간의 소송 리스크까지도 완벽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리플 코인 금방이라도 1만 원을 뚫어줄 것처럼 강력한 상승세가 나오던 중에 다소 조정 주면서 쉬어가는 흐름 구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지난 영상 통해서도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 보이시는 빨간색 11이평선을 절대로 깨지 않는 흐름이 중요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 2017년 그리고 2018년 당시에 리플코인이 200원에서 4,9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2,400% 급등을 했을 때 상승하는 과정에서 11이평선을 깨지 않고 상승세가 그대로 이어진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라인을 깨지 않고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는 살아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러가지 리플과 관련된 호재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장차 리플 코인의 시가총액이 이더리움을 제껴버리고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로 도약하는 날이 와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 RLUSD 출시가 다소 미루어지면서 이에 따른 실망 매물들이 단기 매도를 했고 여기서 지루한 구간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거래일간 매도량이 속출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에 만족하고 빠져나오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저희 채널 차원에서 보는 관점은 리플 코인의 추세적인 상승이 3,000원 라인에서 멈추기보다는 4,000원을 돌파해서 신고가 5,000원까지도 돌파해주는 강력한 상승 파동이 기대가 나와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먼저 전세계 리플 코인 거래량의 12%에서 16%까지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거래대금이 큰 업비트 리플의 차트 흐름 분석이 현재 시장 투자자들이 리플 코인에 대해서 느끼는 투자 심리를 엿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최근 리플 코인의 거래량 흐름 추이입니다. 최근 3거래일간 리플 코인의 단기 하락이 있었고 실제로 매도세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일정 부분 유지되는 흐름이었는데요. 이 뜻은 그야말로 단기 조정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대거 수익 실현을 했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거래량이 최근 12월 6일까지만 해도 유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어땠죠? 다소 조정 주는 흐름은 있었지만 리플 코인은 여전히 견고하게 11이평선을 지켜주면서 단순한 흔들기 패턴일 뿐이었습니다. 이렇다 할 큰 폭락 없이 매도세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방어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누군가가 3,000원 초반 라인에서 매수를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게다가 오늘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았음에도 가격은 유지가 됐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만큼 파는 사람이 적어졌다라는 것이고, 최근 3일간 리플 코인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투자자들이 던질 만큼 던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매도세가 거의 속출하지 않고 보유 심리가 큰 투자자들만 남아있는 구간으로 해석이 된다는 건데요. 결국에 이에 따른 단기 저점 지켜주면서 재차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흐름까지도 예상이 가능하고요. 물론 사실상 가장 현명한 매매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적당히 만족을 하는 겁니다. 최저점에 사고 최고점에 매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매매 방법이에요. 매수하고 떨어지는 걸 눈으로 보면은 불안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매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막상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에 대한 생각은 사라지고 오히려 어디까지 올라가서 수익에 대한 욕심이 훨씬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 3,700에서 4,000원 사이일 때 그냥 일부라도 수익 실현을 해놓을 걸, 여러 가지 많은 후회가 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심리인 겁니다. 절대로 그 심리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심리는 딱 한 번만 느껴보시면 되는데요. 즉, 못 팔아서 아쉽고 후회했던 그 심리를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욕심 때문에 또 같은 후회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눈치 보기 매매를 하면 현실적으로 적당한 선에서 매도를 못합니다. 10명 중에 9분은요. 더 올라갈까봐, 이제 상승 시작일까봐 매도를 못하기 때문에 업비트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 그냥 지정가로 분할 매도를 걸어놓는 이유가요, 투자 심리를 지키기 위함이고요. 근데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리플에서 50%가 더 상승했을 때가 행복하실지, 아니면 반대로 50%가 내려왔을 때 더 힘드실지, 그 감정값에서 어떤 감정에 더 만족하실지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그냥 떨어지는 거 상관없이 끝까지 끌고 가실 거다라는 투자 마인드라면 당연히 끌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상승에 대한 욕심보다 불안감이 더 크고 리플은 안 가는데 지금처럼 알트코인 시장일 때 알트코인들이 잘 올라가는 거에 속상하고 괜히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자주 들고 불안감이 크시다면요, 항상 강조드렸던 비중 조절 그리고 적당한 수익 구간에서 수익 실현하시면서 장기적인 종목은 장기적 관점에서, 단기 종목들에서 계속 수익 실현을 쌓아나가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으로 오히려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리플이라면은 리플이 많이 내려오고 공포장이 형성됐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최고 가격에 팔고 싶고 수익을 높게 보고 싶은 게 모든 투자자들의 마음이겠지만, 높은 가격에 팔고 수익을 최고치로 내고 싶다면은 그 반대의 경우 하락이 내려왔을 때 견뎌낼 수 있고 마이너스가 크게 찾아와도 버티고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가능할 겁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에서 시장에 대한 브리핑의 설명을 드릴 때도 오후 전략이라는 걸 세우고 항상 대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의 거래량이 빠지고 공포장이 형성되다 보니까 현금 비중을 늘리는 투자자분들이 많은 경우에 도박성의 매매보다는 적당한 수익 구간에서 매도할 종목들도 매도를 하고 현금 비중을 늘려나가면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타점을 계획을 합니다. 계엄령 사태 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라도 어떤 상황이 찾아올지는 그 누구도 모르겠지만 항상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계획해보고 현실적인 매매로서 결과를 만들려고 하셔야 돼요. 물론 모든 투자 매매에서 정답은 당연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면서 매도를 망설이고 수익 실현을 두려워하는 매매보다는 오늘 나한테 도움이 되는 매매를 조금씩 챙겨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